고속도로는 아니고요. 국도입니다. 제한속도 80입니다. 불박차는 80 근처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쭉 가고 있는데요. 자, 3차로에는 트럭이 오고 있고요. 와,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저 차가요. 여기서 이 트럭이 좀만 더 빨리 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저 차가 언제 들어오나요? 여기서 이렇게 쑥 들어왔습니다. 이만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니 왜 들어와? 빵빵 해줘야 되나요? 여기서 가는데 저 차가 깜빡이가 보이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여기 요거 보이나요? 요거 안 보이죠? 뒤에 있는 깜빡이 잘 보이는데 요거 조그만 거는 안 보이고요. 그리고 운전자는 눈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건 안 보여요. 에피레가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깜빡이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들어오면은 내가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오면 안 돼. 뻥! 핸들 똑바로 뻥!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핸들 돌린 게 잘못일까요? 만약 사고 나서 몇 대 몇인가요? 보험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안 부딪혔어? 비접촉이잖아. 비접촉은 60대 40도 시작이야. 아, 근데 억울할 것 같아. 80대 20까지 해줄게. 그래서 80대 20까지는 해준대요. 더 이상은 안 된대요. 비접촉이 60대 40. 60대 40이야, 비접촉은 원래. 그게 맞아. 아, 너무 갑자기 돌아갔기 때문에 80대 20. 그래, 이거 80대 20이야. 아니야, 100대 0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네. 우리 양 원장님께서 빵이라면 역시 100대 빵. 100대 빵. 그렇죠. 100대 빵이죠. 100%. 여러분들이 이거 100%가 100대 빵입니다. 저거 내가 순간적으로 핸들 트는 게 잘못인가요? 이 상황에서 핸들 안 돌리고, 물론 강심장이면 안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강심장이면 사고 나죠. 여기서 이렇게 뒤에 애기도 타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면은 순간적으로 핸들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비틀. 예, 애기 울잖아요. 애기까지 타고 있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는데 핸들 안 돌려. 어떻게 핸들을 안 돌려요? 잘 가는데 갑자기 칼을 팍 들면 당연히 반사적으로 돌리죠. 부딪혔으면 100대 빵이죠. 겨우 피한 것도 역시 100대 빵입니다. 비접촉이라 60대 40이다? 여유 있을 때는 아예 뻔히 보고서 왜 못 피했어? 그것은 여유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 펄펄 들어오는 거. 부딪혔을 때 100대 빵인 것은 겨우 피한 비접촉도 역시 100대 빵입니다. 덤프나 카고나 무거운 건 똑같죠. 40톤. 불박차는 25톤 카고 트럭입니다. 짐이 가득 실려 있어서 총 중량 40톤 정도 됩니다. 가겠습니다. 이곳 제한 속도 60도로입니다. 61대.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갑니다. 이곳 도로 제한 속도 60. 예, 차들 별로 없네요. 25톤 카고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요. 40톤입니다. 저 앞에 잠깐 너무 일찍부터 봤어요. 앞에는 안 봐도 돼요. 불박차는 대형 트럭입니다. 25톤 카고 트럭. 짐이 가득 실려 있어요. 총 중량 약 40톤입니다. 제한속도 60도로예요. 가겠습니다. 어떤 사고 일어날까요? 이곳에서. 자, 쭉 가면서 앞에 차 없고요. 여유있게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신호등이 있고요. 저 앞에 좌회전한 차가 있네. 한 대 들어갔어요. 두 대 들어갔어요. 빵 했어요. 네. 들어가는데 이때 아이코 상대차는요. 여기 보면은 신호등이 4색 신호등이에요. 4색 신호등인데 저기서 보세요. 빵 한 번 했고요. 이때 꺾어옵니다. 여기는 4색 신호등이면 뭐예요? 좌회전 신호가 있으면서 이게 비보가 또 됩니다. 비보호. 직진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 가능.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시외 지역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한 칸, 두 칸, 여기까지 한 40m 될까요?
요 차까지는 한 50여 미터 될까요? 약 한 50여 미터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도 가고 저 차도 와요. 그럼 얼마 만에 사고 날까요? 자, 2초 만에 사고 났습니다. 2초 만에. 이번 사고 불박차 잘못 있습니까? 저기서 빵! 이때 피할 수 있나요? PPLT. 좌회전 신호도 있고 그리고 직진 신호에 비보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상대차가 앞에 지나간 차들이 비보 좌회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거 뭐야? 차가 없으니까 저 신호 위반의 차가 쑥쑥 두 대나 지나갔네? 그거 지금 또 편집으로 다시 할게요. 이곳 제한속도 시속 60도로입니다. 불박차는 25톤 카고 트럭이에요. 짐을 가득 싣고 약 40톤의 무게입니다. 갑니다. 가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박차는 정선으로 가고 있는데요. 앞에 차 없습니다. 저 앞에 여기 신호등 녹색 신호에 통과했고요. 저기 좌회전차들이 하나 있었고 두 개 있었고 빵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빵 하면서 빵 해보지만은 결국은 피하지 못하고요. 다시 편집을 해서 여기서 상대차에게 다시요. 저 앞에 차들이 가요. 빵!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빵 했어요. 그런데 피할 수 있나요? 상대차 꺾어 들어올 때 어디쯤일까요? 자, 앞에 차들 두 번째 차 가고요. 이때로 치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30m, 한 35m 될까요? 조금 더 전으로 보면, 조금 더 전에, 자, 여기서 요때쯤? 이때쯤으로 치면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 둘, 한 50여 m 될까요? 50여 m 전에서 들어오는 거 보고, 25톤 카고 트럭입니다. 승용차랑 정지거리가 달라요. 상대차 꺾어지는 거 보고 사고 날 때까지 불과 2초밖에 안 걸립니다. 나도 가고 상대차도 대각선으로 오고요. 여러분들 투표해 보겠습니다. 상대 쪽에서는 비보 좌회전이기 때문에 80대 20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어요. 좌회전 신호도 있고 직진 신호에도 또 비보 좌회전을 할 수 있고. 난 비보 좌회전이다. 신호 위반 아니다. 비보 좌회전 80대 20이다. 불박차 혼자는 아니 내가 빵도 아까 해줬는데 아까 두 대 지나갈 때 더 이상 들어오면 빵 했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100대 빵입니까? 80대 20입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투표 결과는 여러분들 98%가 100대 빵입니다. 98% 100대 빵, 2%는 80대 20입니다. 예전에도 이거 투표해 봤었어요. 예전 투표 결과는 95대 5였습니다. 자, 투표 결과 승용차도 60도 달릴 때 30m는 필요하다. 3초는 필요하다. 근데 상대차가 좌회전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고 시간이 2초밖에 안 걸린다. 짐을 가득 실은 덤프가 아니라 카고 트럭입니다. 카고 트럭. 정지거리는 승용차보다 1.5배, 2배는 밀린다. 도저히 못 피한다. 그런데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5% 있었어요. 오늘은 95대, 지난번에는 95대 5, 지금은 98대 2입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1심 판결 80대 20이에요. 항소했어요.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나는 덤프나 카고 트럭이나 못 멈추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대형차가 40톤짜리가 어떻게 멈춰요? 저와 여러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100대 빵 의견입니다. 근데 판사님들은 어떤 생각으로 판결하실까요? 판사님들은 어떻게 판결하셨을까요? 1심에서 80대 20이에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나왔습니다. 오늘 저한테 글이 올라왔어요. 오늘 2021년 1월 10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 100대 0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100대 0이 아닐까요? 항소심은 부장판사 그리고 우배속자 앞에서 판사 3분이 재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입니다. 12월 18일 날 선고됐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앞에 두 대 차가 비보좌전 가는 걸 보고서도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했다. 그 뒤에 오는 차가 또 비보좌전, 비보좌전 이제 안 하겠지.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비보좌전 또 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리 판단에 적절히 감속하지만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된다. 그래서 불박차 잘못이 있다. 불박차 입장에서는 앞에 간 건 아까 지나갔잖아요. 아까 지나갔고 또 올 거로 생각 못했죠. 근데 거기서 내가 큰 차가 오는데 나한테 불나방처럼 갑자기 달려들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00대 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PPLT. 좌회전 신호가 있으면서 비보 좌회전도 허용되는 곳. 그리고 또 비보 좌회전이 신호 위반은 아니다. 이제 신호 위반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두 대의 차가 앞에 좌회전에서 지나갔다. 그러면은 속도를 줄였었는데 크게 줄이진 않다. 조금 줄였다. 다시요. 이곳은 좌회전 신호도 있고 비보 좌회전도 허용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비보 좌회전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은 아니다. 두 대의 차가 앞에 좌회전을 갔다. 근데 속도를 크게 줄이진 않고 그냥 속도를 조금만 줄였다. 그리고 교차를 불박차 지나가려고 했다.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 앞에 두 대가 좌회전에 갔기에 또 한 대 들어올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감속했어야 된다. 미리 속도를 좀 많이 줄였으면 사고 피할 수 있었다. 빵 했지만은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 쪽은 못 들었을 것 같다. 그래서 80대 20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근에 80대 20으로 판결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기서 자 앞에요 한 대 좀 멀죠. 멀리 있으니까 그래 넌 가 나랑 거리가 있어. 근데 이제는 안 되죠. 이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빵을 아까 하긴 했는데 그게 빵 소리가 저 뒤에서 멀어서 못 들었어. 그럼 앞으로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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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니 아까 거는 아까 지났죠. 완전히 빠져나갔잖아요. 완전히 빠져나가 내 공간인데 뒤늦게 이렇게 불나방처럼 들어오는 거 이걸 갖다 어떻게 참. 그래서 우리나라의 판사님들이 3천 몇백 명 되거든요. 판사님들의 그 아버님들이 덤프 하시는 분, 또 카고 하시는 분, 트레일러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야, 그래야, 저 큰 차는 멈출 수 없다, 보다도 못 멈춘다, 신호도 녹색인데, 그럼 내가, 내 대 신호인데, 비보 좌회전한 차 때문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까 두 대 갔으니까 또 한 대 들어올지도 몰라, 그럼 내가 속도를 줄이고, 그러면 신호도 뭐하러 달아놨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요, 저 앞에 좌회전한 차들이 있었다, 멀리 있었다, 그럼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동네 시끄러도 판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판사님이 빵 했지만 저 차 못 들었잖아. 그래서 80대 20이라 그랬잖아. 내 신호의 속도를 줄일 수는 없죠. 만약에 이 차가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못해 여기 있었다면 나도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갔어요. 저기서 차들이 빠져나갔어요. 자 나가서 이제 됐잖아 이제. 그러면 내 길이죠. 근데 여기서 내 큰 차가 오는데 야 참나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비보좌회전 다 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1, 2, 3차로입니다. 1차로는 직자차로예요. 좌회전할 차들이 1차로에 쭈르륵 밀려 있습니다. 물론 직진해 가는 차도 있지만 2차로는 직진차로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겠습니다. 저 앞에 신호등이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직진 신호 들어왔네요. 직자 신호 들어왔습니다. 직자 신호. 이런. 다시 한번 보시죠. 저기 1차로는요. 1차로는 좌회전할 차들이 많아요. 그리고 직자 신호가 들어왔는데 이때 뛰어들어옵니다. 나는 직진할 거였고요. 불박차는 잘못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중앙분리봉 있는 곳에서 거기서 차사에서 튀어나왔다. 50대 50이다. 무단횡자가 더 잘못이다. 무단횡자가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네, 98%가 100대 0이고요.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고요. 한 분, 2%만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답니다.
98% 무단횡단 100% 잘못이다. 저걸 어떻게 피해? 비어있는 나 직진차로 가는데 그게 뭔 잘못이야? 하지만 2%는 불박차도 조금 잘못이 있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피하겠어요? 저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나는 비어있는 차로 쭉 가는 거예요. 좌회전할 차들이 주로 좌회전할 차들이고 이렇게 튀어나오면 이걸 못 피하죠. 내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이때 못 피합니다. 비어있는 차로를 내가 옆에 있는 차들이 있으니까 한 칸 한 칸 갈 수도 없는 거고요. 100대 0이 옳겠는데요. 하지만 법원에 가면 100대 0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예전에 블랙박스 없던 시절에는 저럴 때 사고 나면은 50대 50 봤어요. 지금은 그래도 옆에 차들이 쭈르륵 서 있잖아요. 섰다가 이제 출발하는데 그럼 나도 혹시 서 있는 차 앞으로는 사람이 나올 줄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좀 조심해서 갔어야죠 하면서 불박차한테도 20 내지 30% 인정할 판사들이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과감한 판사는 100대 0 할 거고요. 지금 이게 혼돈의 시기입니다. 현실적으로 피하지 못하는데 경찰에서는 자동차 대 사람 사고는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고 그래서 벌점하고 범칙금 먹어야 되고 법원에서도 판사들이 아직도 자동차에게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저런 사고 차사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경우는 100대 0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판사에 따라서 100대 0이 될 수도 있고 100대 0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의 현실입니다. 2021년 1월의 현실입니다. 언제쯤 100대 0이 될까요? 언제쯤 모든 판사들이 이건 100대 0이야. 안 보였잖아. 갑자기 튀어났잖아.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2018년 2월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저 앞에 신호 60도로고요. 녹색 신호입니다.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맞은편에 차들이 오고 있고요. 누구야? 피하다가 아하 이런 아하 무단횡단하던 아저씨. 저 아저씨 피하다가요. 다시 여기서요. 쭉 가는데 중앙분리대 때문에 안 보였는데요. 안 보이던 아저씨가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서 나오면서 나 건너가야 되니까 꺼져서 멈추래요. 손 흔듭니다. 저 아저씨를 피하느라고 그때 이 차랑 부딪힙니다. 아저씨는 그냥 가셨어요. 연세 드신 분인데요. 보일까요? 여기서 여기 뭐가 좀 보이네요. 예, 요건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지 블박차 운전자들이 보일까요? 맞은편에 차 불빛에 가려서 보일까요? 그리고 차속도 빠르지 않고요. 이때 여기서 나옵니다. 이때 나오면서 급히 피하면서 어떻습니까? 경찰은 불박차가 100% 잘못이래요. 즉, 요 차 들이받은 거 잘 오는 차, 정상적으로 오는 차를 내가 들이받았으니까 불박차 100%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 아저씨는 그 어르신은 어디 그냥 가셔서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2차로 오던 차는 잘못이 없죠. 2차로 오던 차는 완전히 날벼락이에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무단횡단자 가끔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운데쯤 건너다가 중앙분리대 거기서 안 보였다가 갑자기 툭 나오는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했어야 된다.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끔 있잖아. 그런 중앙분리대 가려서 안 보이면 거기 대혹시에 대비해서 조심해서 진행했습니다. 조심해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불박차가 뒤에서 오던 차에 100% 다 책임지고 나중에 무단횡단자 찾으면은 그 무단횡단자에게 일부 구상할 수 있다. 즉 불박차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불박차가 급히 2차로를 안 피했으면은 무단횡단자 충격해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거다. 무단횡단자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긴급 피단이다. 그래서 무단횡단자 잘못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급히 틀었어요. 과연 나한테 잘못이 있을까요? 내가 그냥 들이봤으면 무단횡단자 사망했을 겁니다. 2차로 차는 차가 망가지고 2차로 차 운전자 좀 다쳤어요. 여러분들의 100%는 불박차 잘못 없다.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뒤에 차가 손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불법행위가 되려고 그러면 첫째, 내가 잘못했어야 돼요. 나의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위법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 때문에 손해를 입었어야 되고요. 나 때문에 손해 입은 건 맞아요. 근데 위법한가요? 나한테 잘못이 있나요? 내가 잘못했어야 되는데 잘못 없잖아요. 내가 피한 게 잘못인가요? 그럼 그 아저씨 돌아가시가 그냥 내가 들이받았을 때나요?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런 걸 긴급피난이라고 합니다.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위법하지 않으면은 책임이 없어요. 내가 위법해야 책임지는 거죠. 이번 사고는 뒤에 차도 운이 나빴던 거예요. 각자 자기가 처리하고 그리고 무단횡단자 찾아서 저 무단횡단자가 100% 물어줘야죠. 제가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답변 안 합니다. 3년 전만 해도요. 직진 신호지만 혹시 중간에 신호 바뀌어서 건너지 못하고 중앙선거에 서 있다가 차 안 올 때 건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 뒤쪽에 뭐가 있나 없나 좀 살폈더라면 하면서 무단횡단자 7, 80 불박차 2, 30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면 내가 100% 물어줘야 됩니다. 뒷차에 100% 물어주고 그리고 내가 무단횡단자한테 7, 80% 부상해야 돼요. 근데 이때만 해도 3년 전이었어요. 3년 전에만 해도 판사들이 저런 식으로 저런 추세였습니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됐죠? 이제는 안 되죠. 자, 여기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예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맞은편 불빛 때문에 미리 안 보여요. 그리고 거기 서 있다가 튀어나올 거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런 거 안 되죠. 거기서 혹시 대비해서 혹시 뭐 있을지 모르니까 천천히 가면은 그럼 뒤에서 빵빵빵빵빵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자 100%야 옳겠습니다. 제가 무단횡단 관련해서 어제 오늘 여러 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00대 0이 되는데 100대 0이 옳은데 아직까지 100대 0이 과감한 판사만 하면 100대 0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100대 0 아닌 경우가 아니게 판결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여러 건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무단횡단 관련돼서 법원의 판결들이 획기적인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2017년도, 2018년도 불과 3년, 4년 전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상식에 맞는 판결이 하나둘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밤 10시경입니다. 지금부터 2년 한 1개월 전? 예, 그때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상당히 밝게 보이네요. 네, 슈터 울트라 비전이 돼 있답니다. 여기서 잘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다시 보시겠습니다. 3차로에서 4차로 늘어나요. 포켓차로 하나 생기죠. 여기서 가다가 3차로 2차로 그래서 1차로 쪽으로 들어가서 자 여기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 건가 보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신호등 저기까지 아직 멀었어요. 여기 중앙분리 펜스가 있습니다. 방책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쪽 방향을 보면서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저 끝에서 여기까지 무단횡단 피할 수 있습니까?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잘못이 7, 80%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로등도 있어요.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네요. 네, 가로등도 있고 자, 제한속도 60도로에서 여길 지나서 맞은편 차 한 대 오고 있었고요. 여기서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다.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움직이긴 있었는데 불박차 가는 방향 쪽으로 바라보면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거의 서 있다시피. 여러분들의 100%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넓은 길, 중앙분리 펜스까지 있는 곳에서 저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왕복 6차로 도로 밤 10시에 검은 개통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했다. 중앙분리 펜스까지 있는 곳이다.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했다. 무단횡단자 60, 불박차 40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게 사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렇게 답변했어요. 2018년도 12월 그 무렵에는 아니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런 사고요. 60대 40, 무단횡단자 60, 자동차 40 그렇게 판결했어요. 불박차 속도가 좀 있으면 50대 50 하게 돼 있었고요. 60대 40, 그 당시엔 저게 제가 법원의 태도에 따른 저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2년 전이네요. 2년 전에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한번 일반인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여자친구가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라고 답변하지 못해서 아쉬움 가득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런 사고, 무단횡단자 100%라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와야 되겠죠. 처음엔 다쳤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여자친구가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제 본인이에요. 병원으로 이송되시고 한 달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대요. 무단횡단자가. 형사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형사비가 안 되면 무조건 감옥 가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형사비 안 되면 실형 선고된다. 피해자 과실이 커서 형사비 안 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일 거다. 무죄 선고될 것 같다. 투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74%는 집행유예나 벌금, 26%는 무죄. 26%는 무죄, 74%는 집행유예나 벌금형. 실형은 아닐 거다. 저도 실형은 아닐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어요. 거기서 3천만 원이 나옵니다. 형사비 지원금이. 합의하도록 하세요. 합의해야 안전합니다. 실형 선고는 아닐 겁니다.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3천만 원에 합의하도록 해보세요. 실형은 아닐 겁니다. 집행유예일 거로 보이지만 그러나 형사비로 해서 노력해보세요. 도저히 안 되면 공탁도 해보시고요.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험사는 민사 합의가 끝났어요, 벌써요? 유족도랑 합의가 끝났습니다. 저한테 과실 80대 20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8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민사 합의는 벌써 끝났어요, 보험사가. 근데 80대 20이 끝났으면, 저한테 어떻게 되죠? 할증은 어차피 똑같을 겁니다. 예. 이런 사고를 피해자 과실 20이라고요? 50%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랬죠? 네, 60대 40이지만 판사에 따라서 속도가 좀 빠르면 50대 50%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차피 나한테 잘못이 인정되면 유족들한테 돈이 더 간다고 해서 나한테 불려지는 건 아니에요. 60대 40이든 80대 20이든 나한테 더 할증이 더 많이 되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과실비에 대해서는 크게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네요. 예, 형사위원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이분하고요 한 7, 80번, 한 8, 90번 글을 주고받았어요. 변호사님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공판기일 때 재판하는 날이요 판사님께서 무죄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1월 15일이 판결 선고인데요.
아, 5천만 원 미만은 합의를 안 해준대요. 유족들이요. 근데 그래서 합의가 안 됐어요. 저는 운전자보험 3천만 원밖에 안 나오고요.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3천만 원에 합의해 주겠대요. 아, 일이 이렇게 돼서 좋긴 한데요. 혹시나 선고일 전에 합의하면 판사님께서 유죄 인정하는구나. 합의 형사 합의한 걸 보니까 알았어. 그러면은 무죄 나올 게 유죄가 될까 봐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사는 이상하게 운전자 보험이요. 내 돈으로 먼저 하고 나중에 내가 그 보험사로 돈을 받는 거래요. 다른 데는 직접 지급이 되던데.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얘기하시던데요. 선고 이틀 전이라서 합의한 뒤에 만약에 무죄가 나오게 되면 보험사에서 무죄 나오면 형사비용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또 얘기한대요. 어떻습니까? 여기 차보험 명의님 들어와 계세요? 차보험 명의님. 네, 계시네요. 차보험 명의님. 무죄 되면은 형사비용 도로 회수해 가나요?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일단 사망사고 냈으면 유무죄는 나중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형사비 된 거 그것을 무죄 나왔다 다시 돌려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죄가 되면 보험사에서 돈 나한테 3천만 원 줬다 도로 돌려간대요. 아,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돈 다시 저한테 안 주고 소송을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돈도요, 제 돈이 아니라 제가 빌렸어요. 제가 빌려 3천만 원에 합의하고 나중에 우리 보험사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보험사 무죄가 나오면 다시 돌려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저도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이분이 진퇴양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보험명의님.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형사비 그 지원금이요. 무죄 나오더라도 반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보험사는 특이한 것 같아요. 자, 보험명의님 의견 좀 들어보고요. 나중에 편집할 때는 이 부분 빼세요. 네, 이 부분은 저 형사비 관련 건 쭉 빼세요. 그렇죠. 저도 안 돌려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 보험사는 이상하게 돌려달라고 그러는데요. 여하튼 간에 결국 형사비는 못한 채로 판결 선고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님, 1년이 넘게 크게 티는 안 냈지만 엄청 신경 쓰이고 엄청 괴로웠습니다. 1월 15일 날 판결 선고하는 날입니다. 형사사건 1심 판결. 민사는 끝났어요. 보험사는 벌써 합의했어요. 유족들 합의가 끝났습니다. 형사합의 안 됐어요. 형사합의 하면은 판사가 너 유죄 인정했지? 옳지 알았어? 유죄 될까봐. 그리고 또 그 돈도 내가 돈을 마련해서 빌려서 여기저기서 빌려서 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형사합의하고 우리 보험 운전자 보험에서 3천만 원 받았는데 무죄 나오면 다시 되돌려달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안 돌려주면은 나 빌린 돈인데 고민하다가 형사합의는 안 한 채로 판결 선고받았습니다. 중간중간 두렵거나 모를 때 질문 드리고 했었는데 매번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정대로 선고일이었는데 기대를 안 했는데 무죄. 판사님께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셨습니다. 검사가 항소할 거라고 변호사님이 선임돼 있었어요. 운전자 보험에서 500만 원 나오잖아요. 500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 2천만 원 나오는 데도 있어요. 네, 우리 변호사님께 듣긴 들었는데 오늘 하루는 너무 행복하고 눈물도 많이 났습니다. 사소하고 별거 아니지만 매번 답변과 위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오, 만세. 잠들려고 했다가 마지막에 또 새로운 거 올라온 게 뭐가 있나 보다가 보니까 기쁜 소식이 있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두 분 결혼식 때 제가 줄에 서고 싶습니다. 근데요, 줄에는 못 갔어요. 이게 1월 달이에요. 작년 1월이었었는데요. 근데 줄에는 어려워요. 너무 멀어요. 경북 엄청 먼데요. 그래서 서울 같으면 제가 가지는 못하고 축하 화합만 보내드렸습니다. 2020년 11월 8일이 결혼식이었어요. 1심 판결.
안동지원에서 이렇게 났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편도 4차로 중 1차로 사고 났다. 중앙분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횡단보도는 저 멀리 있다. 동지 무렵인 12월 24일 밤 10시경이다. 주변이 어두웠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 때문에 전조등 불빛에 반사되어서 그래서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 자주색 외투에 검정색 바지로 보이는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다. 중앙분리 펜스가 있는 편도 4차로 도로를 횡단보도가 없는 지점에서 불박차 오던 쪽에 불박차 가는 쪽에 반대 방향 마주보지 않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고 있었다. 실황조사에 의하면 이 도로는 다소 오르막이다. 내리막이나 평지는 잘 보이지만 오르막이라 잘 안 보인다. 3개 차로 4개 차로 넓어지는 곳을 걷고 있었다. 제한속도를 상당히 위반하거나 또는 음주한 것도 아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다른 어떤 뭘 법규로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60도에서 64로 갔대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고 장소가 평소에 무단횡단이 많은 곳이라든가 사고가 많이 일어난 곳이라는 걸 알 수 없었다. 피고인으로서는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어두운 밤에 중앙분리시설이 설치된 중앙선 인근 1차로에 중앙분리 펜스가 있는 곳에서 무단횡단까지 예상해서 감속 내지 차를 세워야 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앞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핸들 및 브레이크를 안전하게 운전해서 사고를 항상 그래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렇게 공수장에 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래 전방지 태만이라든가 핸들을 못 돌렸다든가 브레이크를 못 잡았다든가 거기에 대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대한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이건 잘못했어 라고 볼 만한 게 안 보인다. 뭘 잘못했느냐 판사가 볼 때는. 그래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 12월 18일 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추운데 몸은 괜찮으신지요? 오늘 다녀왔습니다. 항소 기각하고 다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 축하에 이어서 항소심에서 무죄까지 축하드립니다. 판결문 나오면 올려주세요. 판결문 올라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자, 제한속도 60이다. 불박차 속도는 64다. 라는 육성이 들리고 0.4초 만에 사고 난다. 라는 소리가 들리기 전에 미리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봤을 때가 가깝다. 그리고 시속 60이었으면 32m가 필요하다. 또 핸들을 트는 것도 그럴 때도 적어도 한 60일 때 13m는 필요하다. 핸들을 틀려면. 근데 너무 가까운 데서 발견됐다. 그래서 핸들을 빨리 못 틀어서 사고 났다? 그래 보기 어렵다. 또 어쩌면은 앞을 제대로 못 봤을 수도 있다. 또는 딴짓하다 못 봤을 수도 있다. 근데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서는 불박차 운전자가 한눈 팔았다든가 그런 데 증거가 없다. 또 썬팅에 따라 잘 안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썬팅을 했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 불박차 운전자가 사고 회피 가능성. 지금 증거가 경찰에서 해서 검찰로 넘기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보면은 도대체 뭐 딴짓을 했다라든가 또는 썬팅이 짙어서 안 보였다라든가 뭐 그런 자료가 있어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다. 제한속도 60이다. 64로 운전했다. 4km 초과한 거? 그것이 과연 이 사고의 원인이겠느냐? 4km 그것 때문에 60도에서 64로 간 거 60으로 갔어도 못 피할 사고다. 검사는 전방주의 태만이 있기 때문에 늦게 발견했다고 한다. 그러나 블랙박스의 영상과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울트라 나이트 비전이라고 그래요. 또 맞은편의 불빛 때문에 불빛이 착 눈에 들어오면
거기 사람이 거기 있는 게 안 보일 수도 있다. 어두운 옷을 입었다. 그리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주변을 살피지 않은 채 1차로를 비스듬하게 걸어가면서 그래서 더 발견하기 어려웠다. 블랙박스에 보이는 순간에 운전자님도 같이 보였다 하더라도 이거 갖고서 운전자가 전방주를 태만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결국은요, 오히려 1심 판결이 더 잘 써진 것 같아요. 1심 판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아니, 중앙분리 펜스가 있다. 중앙분리 펜스가 있는데 거기를 무단횡단한다는 거 사람은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맞은편에서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였을 거다, 반사돼서. 그리고 검은 옷을 입었다. 그리고 자동차가 오는 쪽 무단횡단한다라 차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야 되는데 차가 오는 반대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어찌 피하느냐. 항소심은 좀 뭔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항소심 판결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1심 판결이 더 간단해요. 한마디로 여기 중앙분리 펜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알 수 없고 미리 안 보였고 그리고 검은 옷 입어서 더 안 보였고 맞은편에 잡불빛 때문에 안 보였고 보이는 순간에는 그때는 이미 너무 가까워서 늦었고 운전자의 잘못 없다. 어떻게 피하느냐. 이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검사가 상고하겠죠. 저는 최종적에서 대법원 판결도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상고 기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이 무죄 나온 거 저는 획기적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고에서 무죄 나온 게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저런 사고에서 무죄가 나온다는 건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무죄 판결과 보험사의 민사상 합의는 별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같아요. 민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까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불박차운전자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100% 투표하셨어요. 이미 보험사에서 합의 끝난 거 그건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가 할증된 거, 나 무죄 받았는데 근데 할증된 거 그것도 또 얘기하지 마십시다. 보험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형사에서는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검사가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지 불박차운전자의 잘못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민사적으로는 합의금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민사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이 사건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거.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무단횡단 밤에 넓은 도로에 검은 옷을 입고 후다닥 뛰거나 또는 움직이지 않고 거의 천천히 걸어가면 더 잘 안 보여요. 움직이는 거라도 좀 보이는데요. 신발이 허연색 신었으면 그거라도 보인다든 그럴 텐데 저렇게 천천히 움직일 때는 거의 서 있다시피 할 때는 정말 안 보입니다. 중앙분리 펜스가 있는데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거기로 지나갈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젠 바뀔 때가 됐습니다. 무조건 자동차 잘못이다? 경찰은요, 거의 무조건 자살로 보이지 않으면 거의 무조건 자동차 기소의견을 보냅니다. 검사도 그리고 사망사고는 거의 대부분 기소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유사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사합의하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불과 2년 전에 무단횡단 잘못이 한 60%, 자동차는 뭐 40% 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무단횡단 잘못이 크기 때문에 실형은 선고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로 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도요.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에서도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되고 차가 잘못이다. 그런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돌아가신 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유족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지만 내 차에 사고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재판받아야 된다, 이것은 이제부터라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요. 대법원 판결이 남았으니까요. 그동안 젊은 부부 마음고생 정말 많으셨겠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11월 8일 결혼해서 12월 1월 이제 2달 조금 지난 우리 새내기 부부 그동안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 기원하고요.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합니다.